이게 적응이 되면 이제 바 타입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폴드 7 구매해서 제가 한 달 정도 실사용을 했는데요, 메인폰으로 쭉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폴드 시리즈를 쭉 써오면서 사실 6 때에도 저는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메인폰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존재했었는데 7으로 넘어오면서 해결이 된 부분도 있고 오히려 너프를 먹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폴드 7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 가벼워졌기 때문이죠.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 가벼움은 체감이 됐습니다. 특히 실사용하는 동안에 핸들링이 정말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펼쳐서 사용을 하더라도 한 손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물론 화면 비율이나 화면의 크기가 한 손으로 타자를 치기엔 좀 어렵고 한 손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닿지 않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영상을 틀어놓고 한 손으로 들고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뒤쪽에 액세서리를 하나 부착해서 쓴다고 하면 누워서 보기에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동안 폴드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맥세이프 생태계를 차에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차에 휴대폰을 거치하는 방법을 저는 맥세이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만 맥세이프를 달아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맥세이프 충전기인데 가벼워지다 보니까 펼쳐서 부착을 하더라도 지지가 되더라고요. 폴드로 펼쳐놓고 내비게이션을 보면 정말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치투 레디를 지원하기 때문에 마그네틱이 탑재된 케이스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액세서리 호환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피겐의 아라미드 케이스에 서드파티 링을 부착했는데 이 조합으로 현재 정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드의 가벼움을 살려줄 수 있는 신핏 케이스에 맥세이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링을 부착했더니 제 패턴에는 가장 잘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힌지 보호는 좀 포기를 했고요. 나중에 힌지 부분이 파손이 되면 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맥세이프 생태계를 꾸려놓은 환경에서 책상에서도 바로 부착을 할 수가 있고 차에서도 부착을 할 수 있고 바타입과 유사한 무게, 그리고 넓어진 전면 디스플레이까지 기존의 사용자 경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폴드는 펼쳐서 사용을 했을 때 진가가 발휘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펼쳐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적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싼 폴드 7을 구매한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폴드 7의 경우에는 펼쳤을 경우에 8인치까지 커지게 됩니다. 8인치면은 이제 정말 미니 태블릿 사이즈까지 온 거죠. 영상을 볼 때는 비율이 약간 아쉽기는 해요. 회전을 시켜놓고 보더라도 위아래 렛터박스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멀티태스킹을 하는 환경에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은 가로 버전으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세로 버전으로 본다면 한쪽에서는 쇼폼을 틀어놓고 한쪽에서는 브라우징을 하면서 쓰는 이 패턴도 굉장히 쓰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예요. 자, 이렇게 반을 갈라놓고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찍어 놓은 걸 바로 옆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폴더블 시리즈만 누릴 수 있는 장점, 셀피를 메인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자,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셀피를 찍을 수 있다는 게 또 좋습니다. 레이아웃을 나누면 방금 찍었던 사진을 직접 보고 여기에서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태스킹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되는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멀티태스킹을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을 길게 누르면 멀티태스킹으로 바로 들어가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원핸드 오퍼레이션 갤럭시를 쓴다면 꼭 사용을 해야 하는 굿락이죠. 오른쪽 핸들에 긴 제스처를 활성화를 시켜놨고요. 왼쪽 직선 방향을 분할 화면으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오른쪽을 길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분할 화면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유용한 기능 안에 멀티 윈도우를 보시면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꼭 선택을 해주세요. 상단에 바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누르면 바로 멀티태스킹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그냥 앱을 열어서 바로바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래를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건 말고도 멀티태스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쓰는 앱들을 가지고 멀티태스킹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적응이 되면 이제 밭 타입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제 경우에는 전면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 회전을 쓰지 않아요. 지금 돌아가지 않죠. 펼쳤을 때는 자동 화면이 바로 활성화 되도록 세팅을 해놨는데요, 회전을 시켜서 봐야 조금 더 크게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설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루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드 및 루틴으로 오시고요, 루틴을 들어가 주세요. 접힘 상태라고 저는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언제 실행할까요? 완전히 열렸을 때 화면 방향은 자동 회전, 완전히 닫혔을 때는 화면 방향을 세로로 세팅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접었을 때는 회전이 되지 않고요, 펼쳤을 때는 회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설정해야 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내부와 외부 화면을 미러링하는 방법도 있고 풀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사용 패턴에 따라 호불호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와 외부 화면을 미러링 시키지 않고 사용합니다. 미러링을 시키게 됐을 때 편리한 점은 한쪽에서 세팅을 하면 다른 쪽에도 바로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따로 세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홈 화면에 들어오시면 가운데쯤에 커버 화면 미러링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을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좌우를 갈라서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배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인 거예요. 2페이지에 있는 게 오른쪽에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풀어놓고 사용을 하는 이유가, 내부는 화면이 넓고 외부는 화면이 좁기 때문에 최적화되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접었다 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야구를 펼쳐서 보다가 접었을 때도 야구를 그대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들어와서 보시면 커버 화면에서 앱 이어서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항상으로 두면은 아무런 액션 없이도 플레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접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펼치면 다시 펼친 채로 해상도가 바뀌어서 나오고요. 이어서 사용을 안 함으로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돌아가고 있겠지만 접었을 때에는 전면 디스플레이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두는 게 편하더라고요. 위로 밀어 앱 이어서 사용으로 저는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접었을 때 화살표가 나옵니다. 밀어서 사용. 이렇게 되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행이 돼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어떨지 궁금합니다. 브라우저를 쓸 때에는 툴바는 아래쪽에 표시를 하고요, 주소는 위쪽에 표시를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폴드 6 대비해서 폴드 7 카메라는 꽤 좋아졌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야외에서 찍었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광각, 광각, 그리고 5천만 화소, 2억 화소까지 함께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반 광각으로 찍을 때에도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이 폴드 7 쪽이 조금 더 나았어요. 단점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때 펀치홀이 왼쪽에 왔을 때에는 저는 진짜 거슬려서 영상을 볼 때에는 오른쪽으로 펀치홀이 가게끔 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좌측부터 보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자, 그리고 6에서 7으로 오면서 펜슬을 빼버렸죠. 개인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얇아지는 게 중요하고 넓어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펜슬을 포기하고 폴드 7처럼 바뀐 걸 저는 환영하지만, 폴드 6를 사용하면서 펜슬에 적응이 돼 있던 분들께서는 대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폴더블의 경우에는 수리를 받아야 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힌지 부분에 대한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 디스플레이가 고장이 날 확률도 밭 타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죠. 보험 없이 수리비를 감당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쯤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힌지 보호를 할 수 있는 슈피겐의 케이스인데요, 5분께 증정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유료 광고는 아니고요, 단순히 증정만 받아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케이스의 디테일이 궁금하다고 하면 제가 자세하게 리뷰해 두었으니까요,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